우리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냥 인터넷에 뭐뭐라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구단의 설명을 통해서 정확히 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날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기아가 전방위적으로다가 지금 부상과의 전쟁 아닙니까? 예, 퓨처스 한 평에도 좀 부상으로 추정되는 선수들이 많이 네. 있었는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체크! 1군 선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내용은 대본에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예. 종아리를 어제죠. 1회 첫 타석에서 2루 땅볼을 치고 1루로 파박 뛰다가 갑자기 속도를 놓치길래 저 탈이 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때라면 병살이 될 타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예. 병살이 되길래 탈이 났구나.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서 오길래 햄스트링 같진 않고 맞아요. 걷는 거 보니까 종아리 같은데 아니면 허리인가 이랬는데 이제 종아리였어요. 종아리였고, 어제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서울병원에서 MRI 찍고 그 MRI 영상을 다른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 같이 보내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근육 손상이 확인이 됐고요. 오른쪽 종아리 2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일단 2주 후에 재검진을 받게 되고요. 일단 이범호 감독의 첫 멘트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여서 굳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 일정이 그때 나올 텐데 6주 8주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나오는 6주 어떤 분위기는 8주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제 생각으로는 4주만 돼도 한 달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지금 2주 휴식하면 6주거든요. 달 반이 날아가는 거라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 이상이면은 뭐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육 손상은 다 그레이드 1, 2, 3, 4가 있어요. 네, 근육 손상은 다 있고. 등급이 혹시 나왔나요? 그렇게까지 오픈된 건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는 건 햄스트링 쪽을 나누긴 하는데. 그쵸. 다른 부상 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심하다 이런 건 있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찢어졌느냐, 몇 센치, 몇 미리 이걸로 나누는 거거든요. 몇 센치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종아리가 근육 손상이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햄스트링이고 재작년이 종아리였죠. 네, 재작년은 종아리가 좀 재작년에 왼쪽 종아리였고 올해는 이제 오른쪽 종아리인데 본인이 가장 답답할 것이고, 이범호 감독도 오늘 김도영이 오니까 나성범 또 나간다 그래서 좀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좀 답답하네요. 네, 사실은 작년에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뭐 좀 기대를 하고 이런 게 더 컸다면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네. 근데 지금은 좀 민심이 차갑게 가장 식은 상태인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가 영입된 이후로 4월달 너무 네. 극심한 부진이 있었고, 원래는 참 그 내용도 담았었는데 이제 나성범 선수가 페스티벌에 자꾸 늦는, 정말 어떤 모든 해설위원들마다 직구에 지금은 타이밍이 늦다라는 얘기를 뭐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나 혹시 뭐 팀에서 파악하는 뭐 원인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랑 타격 코치, 타격 파트의 진단은 나성범이 잘 치는 타자인 건 세상이 다 아니까 상대 투수들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구겠죠? 페스트볼로 던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변화구 생각이 자꾸 많아진 것 같아요, 나성범 머릿속에. 그러면 변화구를 공략할 때랑 페스트볼 공략할 때는 타격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게 페스트볼은 당연히 공이 빠르니까 앞에서 때려야 되고, 변화구는 좀 지켜왔다가 나가야 되니까 타격 타이밍 자체가 포인트가 다르고, 배트 나갈 때 시작 막 이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약점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강점을 발휘하지 못한다. 내가 약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계속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쳐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죠. 나성범이 시즌 끝까지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을 텐데, 뭐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은 높죠. 통상은 이러진 않을 텐데 뭔가 좀 실마리를 찾니 많이 하는 시점에 맞아요. 다쳐버려갖고. 그러니까 맨 처음 지금 종아리 그 얘기가 나온 날도 그날 또 2개를 쳤어요, 안타를. 그래서 참 이제 그게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포진 페스티벌이 타율이 낮은 거는 리뷰에서나 뭐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변화구 타율이 더 높았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메커니즘의 차이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다 지나간 거야. 이게 뭐 타이밍 놓고 뭐 이거 다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순간 찰나의 그 또 4월 초에 좀 밥입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잘 맞은 타구들이 엄청 잘 맞은 타구들이 막 몇 개 걸렸어. 그러고 나더니 직구 타이밍이 진짜 이렇게 돼버렸거든. 4월 달에 야구의 시인의 가호를 받지 못한 2명의 타자가 나성범, 홍창기죠. 홍창기 선수도.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잘하는 걸 하자라는 식으로 바꾸면서 조금씩 이제 실마리를 찾고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딱 다치는 바람에 지금 더 구단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화요일부터 펼쳐지는 NC와의 3연전이 원래는 창원 경기인데 네네네. 챔피언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챔피언에서 해야 되는 NC와의 3연전 나중에 할 경기를 지금 이제 그거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아는 챔피언을 홈으로 쓰는 경기고 네네네. 저번에 롯데랑 NC가 했던 사직 이상한 롯데가 네. 사직 원정 경기라는 네. 그 상황이 아니라 네.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선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만 저는 이제 또 편파 스트리머로서 예.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8월 달에 지금 원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다른 방법은 없었나 따로 있었죠. 취소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취소를 못하죠. 더 이상. 아 근데 왜 우리만 그런 불이익을 봐야 되냐 이거야. 전지적 기아 시점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일단 구단 설명은 KBO랑 NC랑 구단 이제 윗선에서 막 얘기가 논의가 오갔던 것 같고 12연전 감수하고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일단 오늘 오피셜 답변이 나왔고, 경상도에서 9연전을 하고 잠실로 가는 뭐 그나마 좀 그 부분은 좀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지가 늦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논의가 길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논의가 길어져서 그래요. 그 마산 데이게임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마산 평일 경기를 네, 마산구장에서 낮 경기로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고, 이건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울산, 마산, 뭐 저기 포항, 뭐 여기저기 막 알아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모로 가장 간편한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일정을 바꿔버리면 뭐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아는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강제 원정 12연전이 세팅이 되어버려가지고 롯데처럼 하면은, 그러니까 사직을 홈으로 그럼 챔피를 홈으로 쓰는 경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수익 배분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거기 있는 식음료 매장을 그 엠파 걸 다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챔피 걸 써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시즌권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즌권자 보상도 지금 되게 복잡해. 그 한 경기만큼 1할 계산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거 엄청 아프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환불을 해줘야 돼? 예, 그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NC로서도 만약 좋은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잡음이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네. 네, 그런 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게 일정을 바꾸는 거였고, 그리고 사직에서 한번 해봤더니 뒷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복잡하거든 그게. 그치. 그러면 그날 그러니까 야구장 아르바이트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내해주고. 그럼 알바 비용 NC가 다 냈어요. 그래야죠. 홈이니까. 근데 섭외는 사직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롯데가 다 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쵸. 네, 그 비용만 NC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식음료 매장 매출은 또 사직 그 롯데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너무 그냥 하면 안 돼? 뭐 그럴 수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운영하는 쪽에서는 마케팅이랑 운영이 시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네. 팔에 골절이 났는데 네. 붙이면 안 돼? 네. 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는 네. 핏줄이 다 있고 네. 뭐 근육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실 원정 12연전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기아로서도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뭐 기아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다른 경기들은 이제 다른 팀들은 취소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두산 만났을 때 1, 2, 3를 다 만난 거잖아요. 네. 외국인 둘 타당하고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쉬고 온 거란 말이야, 두산 배웠을 때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불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네. 내가 뭐 또 계속 그러면 이제 누가 징징거린다고 할까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대신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저 댓글은 좀 재미있겠네요. 궁극적으로 루버 철거 결정과 국토부의 승인이 더 빠를 순 없었냐? 요거는 제 뇌피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원 NC파크가 NC 거였으면 애지저게 뗐을 거예요. NC 게 아니에요. NC파크가 창원시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시는 일 크게 만들기 싫거든. 시장도 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 하는 건 뭐예요? 루볼 철거하려면 그 비용도 또 업체 어떻게 섭외할 거며, 그 무슨 돈으로 뗄 거며, 뗀 거 어떻게 처리할 거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며, 그거를 만약에 우리 KBO도 가끔 보면 입찰한다고 보도자료 내면 나라장터 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밟아야 되잖아요. 그거 혼자 다 할 거냐고요. 행정이라는 게 네. 원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없죠? 창원시장 없죠? 최종적으로 결정을 코케이가 야 콜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NC만 지금 애가 달아. NC만 마음이 급해. 그러네. 그래서 이제 3자 합의체 결정하고 국토부까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진행이 그런 되는데 거에 비하면 빠른 편이네. 그런 게 비하면 의외로 빨리 된 걸지도 몰라요. 그러네. 네. 그래서 26, 27, 28, 29 4일 동안 합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버렸잖아. 이제 한다고. 아니 창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소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초반에는 그것도 자기들 책임 소재가 아니라고 하고. 그걸 제가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내려갔었거든요. 아. 시설공단에 찾아갔는데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분노해서 나온 그런 날이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뭐 과정 다 차치하고 그 결정이 빠를 수는 없었나라고 했을 때 그 결론부터 말하면 NC 거였으면 애지하게 다 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마 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결정 과정이 좀 복잡하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국토부 최종 승인은 뭐 4월은 물 건너왔고요. 5월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허경 총재가 C랑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국토부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정 바꾸기로 결정해놨고 지금 이제 12연전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거 외에 또 남은 협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말 시리즈가 주중 시리즈로 바뀌었어요. 기아가 그때 했으면 주말 3연전이거든요. 8월 일정이 네. 이렇게 바꾸면서 주중 3연전이 됐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요. 차이 나죠. 수익이. 그래서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거라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네. 그런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근데 뭐 NC도 답답하겠네요. 구단 입장에서는. NC는 지금 뭐 NC 손해가 구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고. 그러겠다. 네. 너무 네. 저희가 이제 그 손익 계산에 대한 부분들 네. 또 타이거즈 입장 또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사고를 당하신 또 그 가족 네. 또 그런 얘기들은 좀 잘 얘기가 되고 있나요? 뭐 아니면 좀 저도 그때 빈소를 갔었는데 여기서 막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돌아가신 분, 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동생분은 다른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다른 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장례 가까이 끝나버려가지고 거기도 좀 크게 다쳤거든요 사실. 이렇게 맞아서 좀 크게 다쳤는데 NC는 지금 유족들 다친 그 팬 전방위로 지금 NC가 제일 바빠요. 그쵸. 그 와중에 점검해야죠. 막 엄청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수단은 또 원정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지. 그 운영팀은 더블로 힘들고 시설팀도 지금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우리가 팀이 달라요가 아니라 같은 KBO 리그의 구단의 구성원으로서 봤을 때는 아우 저거 어떡하냐. 그래 이번에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예.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동업자 정신. 그게 이럴 때 발휘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면을 들으니까 네네네. 또 조금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산구장이라는 꽤 괜찮은 구장이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거기가 이제 라이트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라이트를 왜 죽여놨대요? 거기까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기사화 이미 되기도 했었는데 모 출판사에서 출판 예고한 김도영 선수 책에 대해 예. 구단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책에 다른 팀 유니폼도 나오고요. 다른 팀 선수가 껴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나와요. 기아와 KBOP가 같이 대응하기로 했대요. 아니 근데 그 해당 출판사는 네.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모르는 유재석 책을 내서 네. 전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허락을 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구단이 처음에 이거 뭐야 라고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KBOP에도 걸 수 있는 사진들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KBOP랑 기아랑 협의를 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나온 건 없는데 이제 나설 예정이다. 네, 진행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치.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뭐 KBO에 소속된 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선수들 개인 인스타뿐 아니라 구단 인스타, 구단 유튜브를 보면 의견
이나 비난을 넘어서 도를 넘은 망언, 협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단 자체에서 뭐 공식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또 뭐 지역 비하가 너무 좀 많이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단이 팬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긴 하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팬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대신 뭐 인스타그램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정책도 있고 인스타에서 뭐 정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넘은 뭐 비난이라던가 뭐 욕설 같은 거는 그냥 삭제하고 그 유저를 그냥 블락 차단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밟는다고 하거든요. 그 내부 구단에 이제 그런 SNS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선수들 개인이 인스타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겠죠. 구단 거기 말고 거기는 구단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쵸. 에이전시가 있으니까. 오피셜리 에이전트들은 다 변호사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에이전트를 도입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그전에도 규정에는 있었어요. 변호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다 에이전트를 할 텐데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수가 개인적으로 시체말로 빡쳐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걸 뭐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구단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대신 그건 에이전시가 아마 하려고 하면 에이전시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만 지금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홍원빈, 정혜영 선수 곧 5월 1일 육성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찾아오니까 육성 선수 등록 계획이 이 두 선수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범무 감독한테 물어봤던 답을 먼저 드리면, 일단 프런트랑 현장이랑 퓨처스 현장이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괜찮은 선수는 올릴 계획이 있다. 한 2-3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 육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진 않았으나 투수 쪽은 홍원빈이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거의 유일 가능성 지금 상태입니다. 가장 잘 던진다는 보고가 일본으로 계속 올라온대요. 홍원빈이.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타자 중에도 뭐 괜찮은 선수가 좀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1군에서 눈으로 이제 보고 결정할 수가 없으니 영상이랑 보고 리포트 갖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저 퓨처스 경기를 중계를 해주니까 예전보다 좀 나은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투수는 홍원빈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기자님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혜원은 좀 아리까리하다. 그것도 기자님의? 이거는 뭐 퓨처스 담당분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낼 필요는 있다. 그치, 맞아. 그거는 타격 페이스가 너무 좋은 것도 맞고 숫자도 좋은 거 맞는데 컨디션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다. 1군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잘 만들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나왔고요. 그렇죠. 홍원빈 선수는 지금 이 정도 투수 잘하면 원래 쓸만하죠. 언제까지 육성해 놓고 있겠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조는 지금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4명의 선수 조상우, 정혜영, 전상현, 최재민 이 선수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점수 차이가 오히려 났을 때 크게 앞서고 있어도 조금 뒤지고, 특히나 조금 뒤지고 있을 때가 이제 빵 하고 이제 터져버리니까 게임이. 그런 거죠. 추격조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제 경기도 그렇잖아요. 8대0 맞아요. 8대4가 됐는데. 맞아.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혹은 쓸만한 혹은 써야 하는 투수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퓨처스에서 거의 원탑 찍고 있는 불펜이라면 쓸만하죠. 그렇죠. 쓸만해서 아마 홍원빈 선수는 아주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홍원빈 선수가 올라와서 당장에 추격조 한 명이 생긴다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좋으니까 퓨처스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기회가 가야죠, 그런 선수한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일단 써봐야 나쁜지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험치 먹이는 것도 필요해요. 야수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황대인 선수 어디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목이랑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재활군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경기를 못 뛴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또 뛰다가 또 안 좋아지면 갔다는, 지금 늦었는데, 그래서 몸 상태부터 100%를 만들어야, 그리고 기술훈련 다시 받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하네요. 아직 기술훈련 들어가기도 전이군요. 그래서 조금
발목은 알고 있었는데 허리가 또 안 그러게. 좋다고 하니 그래서 참 안 풀린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네. 그리고 가장 좀 보고 싶어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이창진 선수. 네. 아니 이제 퓨처스도 뛰고 그러더니 또 사라졌어요. 네. 그게 뭐 일본 쪽에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님한테도 물어보고 퓨처스 담당분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 한대요. 상태가 그러니까 컨디션에 좋다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어떤 햄스트링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91년생이라 이제 30대 중반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아, 또 그렇네. 그러니까. 네.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도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이제 괜찮은다고 했다가 좀 더 안 좋고 이렇게 이 상태가 자꾸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예 뺐대요. 그냥 제어로 내려서 기다리자, 못 만들자로 된 상태로 가갖고 사실 요럴 때 이창진 있으면 진짜 잘 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너무 1군에서도 자꾸 이창진 찾고 있는데 안 되니까. 아, 1군에서도 찾았구나. 찾죠. 당연히 찾죠. 똑같군요. 네, 안 생각이랑. 되니까. 뭐 아프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아프다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업다운 하다가 오케이 콜 이봐 빼. 그래서 그냥 아예 재활군에서 몸 만들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선수를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셔서 김석환 선수가 최근에 퓨처스 말소가 돼서 아이 뭐 퓨처스야 워낙 등말소가 자주 있는 편이니까요. 뭐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요 했는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수비 훈련하다가 고관절을 좀 삐었다라고 고관절 쪽 이상이 좀 생겨서 고관절 쪽이면 움직임할 때 다 걸리잖아요. 네, 괴롭죠. 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몸틀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스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언제 된다? 뭐 이거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여기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상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대본을 주는데 정말 부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요소요소에서 좀 아쉬운 구석이 조금씩 있는데 이럴 때 올려서 쓸만한 선수들이 왜 없지? 라고 찾아보면 대체로 다 부상이어서 나도 오늘 이렇게 통화하면서 팀에 여쭤보면서 되게 민망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이제 민망한 네. 것 좀 괴로운 네. 지점이죠. 예, 서로. 그 퓨처스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해서 40번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 굴러갔어요. 아까 이제 정혜원 선수 이제 질문할 때 좀 이제 수비는 좀 어떤가? 수비 얘기를 특별히 뭐 하진 않았는데 수비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뭐 당장 올려서 1군에 쓰니 많이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방망이가 일단 뭐 나오는 숫자가 좋잖아요. 3월 4푼 1인가 뭐 네.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일단 1군에 올리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퓨처스를 씹어 드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도 1군에서 될까 말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컨디션 올리고 좋게 만들어야 올릴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수비는 그 다음 문제고요. 수비 필요하면 뭐 어쨌든 김호령이 지금 올라왔지만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쓰면 되는데 지금 수비만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구나. 네. 이영재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 질문을 하시는 네. 분이 계셨어요. 진견 수비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2002년생이던데 어린 선수인데 다시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 퓨처스 홈런 전체 1위입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있어요. 10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타점 2위 뭐 장타툴은 뭐 어마어마하고 확실한데 타율이 2할 3분대던데 이제 퓨처스의 기준은 그거예요. 1군에 올라가려면 장타툴을 안고 이걸 안고 올라가려면 그래도 여기서 타율 3할 이상은 쳐야 된다. 그렇죠. 네. 퓨처스에서는. 네. 그렇지 않으면 1군에 올렸을 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렵다. 그쵸.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대신 장타툴은 매력을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필 22세 3세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은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의외로 갑자기 쑥 올라와서 뻥뻥 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중견수 장타툴 굉장히 좀 독특한 네, 조합이긴 하네요. 중견수 수비를 소름 끼치게 잘하는 그런 선수 리그에 몇 없죠. 중견수를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공격이 어마어마하면 올려서 쓸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비는 당연히 다듬을 시간이 필요할 거고, 프로 와서 2021년 지명인 것 같던데 22 그때쯤 지명인 것 같던데,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1군 프로에서 뭘 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비는 당연히 지금 퓨처스에서 수비 연습 어마어마하게 시키거든요. 진가병 감독 수비 엄청 강조하시는 분이라. 아 근데 진짜 제가 이 선수 집어넣어야 돼. 윤도현 선수. 사실은 정말 기다렸고 진짜 안 풀리는 게 팔꿈치에 모여 맞는 공이 있었대요. 그 더블헤더 날 팔꿈치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큰 부상은 아닌데 잠깐 쉬어가야 될 정도, 뭐 한 며칠 쉬는 정도. 그래서 여기는 뭐 좀만 있으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아마 다시 그 뛰는 걸 보실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막 아주 뭐 초장기 부상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윤도현 선수를 물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팍 쉬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면 닮아나면 아프잖아요. 닮아나면 아프고. 이범호 감독이 내리지 않았다면 퓨처스에서 몸에 맞는 볼을 맞는 일은 없었겠죠?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이 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수비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수비를 못하는 선수를 만들고, 사실은 또 막 가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거를 막 싸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지금 민심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전 봐야 된다고 봐요. 네. 뭐 아무튼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네네네. 뭐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투수 파트 참 공 좋다고 아주 그 소문이 난 양수호 선수 좀 보고 싶었었는데. 네. 양수호 선수는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아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린답니까? 뭐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설명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신인이잖아요. 신인들이 프로에 들어와서 막 의욕을 보이고 막 던지다가 아픈 경우가 좀 잦아요. 잦은데 그 어느 팀이나 이 정도 재활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저도 그 공조탑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가 했는데 조금 결과가, 그리고 투구폼이 좀 독특한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사이드처럼 던지는데 오버핸드인 그 투수라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팔꿈치에 통증이 생겨서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아직 퓨처스 피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이 선수 루키 중에 또 상당히 또 상위 지명을 받은 이호민 선수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아직 퓨처스 피칭이 없습니다. 2라운드 지명자죠. 전주고 나온. 여기도 어디가 안 좋은데요. 어깨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재활 중인데 5월 뭐 어느 시점이 되면 5월 중에는 퓨처스 합류 올리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호민 괜찮아. 이호민 선수 괜찮아요.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전주고 때 진짜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진짜 이 선수. 괜찮거든요. 이 선수 괜찮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던지는 거 봤으니까 현장에서. 물론 작년 전주고는 정호주의 전주고였지만 이호민의 역할도 보다 괜찮았어요. 중요했어요. 두 번째 선발로는 팀 2선발로는 최상급이었던. 맞아요. 그 정도 투수였어서 계약을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뽑았어요. 어깨가 아프다니까 뭐 답이 없어갖고. 근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5월입니다. 5월 중에 퓨처스로 이제 올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많이 던진 투수들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내내 안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좀 걸리네. 그래도 제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나마. 아픈 소식이지만 그래도 제일 반가운 소식. 다음에 이 선수도 참 공 좋거든요. 김민주 선수. 이 선수는 참 좋아. 근데 이 선수도 퓨처스 피칭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퓨처스 경기를 나서려면 그 전에 과정들을 쫙 밟겠죠. 근데 훈련하다가 뭔가 움직임이 좀 격했는지 무리를 했는지 발목이 꺾여갖고 인대가 손상이 돼가지고. 어머. 인대 손상이 된 상태로 지금 재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받고 재활하고. 그래서 언제 뭐 등판을 언제 합니다 조차 지금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인대를 다쳤으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인대 손상이라고 할까 거의 보이는데 발목 삔 거예요. 그냥 발목 삔 거고. 그래요? 발목 삔 거고. 그
원래 이렇게 살짝 뼈도 발목 인대 손상이 와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우리도 농구하다가 이제 삐듯이. 네, 그래서 시간이 뭐 좀 걸리긴 하겠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팔꿈치다 뭐 네. 어깨다 요 소식은 아니니까. 네. 맞네. 그냥 삐끗 뭐 해도 인대 늘어나면 뭐 2주 3주 가잖아. 그냥 가거든요. 인대 손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를 쓴 입장에서 삐었다라고 쓴 것보다 인대 손상으로 쓰는 게 있어 보이니까. 삐었다 쓰면 조금 이건 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삔 거예요. 뭐 훈련하다 이렇게 뼈 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렇답니다. 예. 다음은 박건우 선수. 네. 이 선수도 이제 퓨처스 피칭이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좀 뭐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네, 이쪽은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기량이 안 올라온답니다. 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허리가 한번 안 좋긴 했대요. 최근에 허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건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량이 안 올라오나 봐. 그러니까 자비로 미국도 갔다 오고 엄청 노력 많이 했단 말이죠. 육성으로 바뀌었고. 네, 21년 2차 1라운더. 기아가 네. 또 2차 1라운더에 조금 좀 재미를 많이 보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때 아마 저기 뭐야 저기 대졸 중에 가장 먼저 뽑힌 친구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 맞는 것 같은데 대졸 1라운더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당시 뭐 대학 최고 투수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자비 들여서 미국도 갔다 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뭔가 피지컬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나 봐.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치 이제 98년생이에요 어느새. 나이가 좀 있어서 방출 아니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노력하고 있는 건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네. 네. 자배로 미국까지 갔다. 기량 상승에 더디다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갑자기. 김태형 질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태현이라고 해서 누구냐? 롯데인데? 김태현 롯데고. 네. 김태형 김태형은 어제 챔피언에서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예, 뭐 무슨 한편 게임 저기 상동 게임 끝나고 챔피언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갔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네, 퓨처스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네.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퓨처스. 선발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10점이 넘어요. 평자. 고졸 신인한테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좀 길게 봐야죠. 자, 다음 김기훈 선수 캠프 때 경기들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구속이 좀 너무 나오지 않아서 네. 참 걱정이었고 퓨처스도 내려가서 이제 피칭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3월 중순 때 그때 이제 퓨처스 막 시작해서 나오다가 그때도 이제 볼넷이 너무 많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심지어 한 달간 안 나왔어.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18일, 23일 지금 이렇게 피칭을 했거든요. 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박건우랑 약간 비슷하다면 비슷한 결인데 구위가 구속 그냥 구위랑 같이 묶어서 가는 거겠죠? 구위가 워낙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구위를 올리는 쪽에 이제 뭐 메커니즘 수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겠죠. 구위를 올려야 된다라는 명제를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맞듣진 않은가 봐. 구단에서 원하는 만큼이 그러니까 착착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23일이면 최근에 거기를 한번 나가긴 했잖아요. 저기로 구위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1군에 올라오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퓨처스 경기 내용도 뭐 네네네. 피안타와 볼넷을 항상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네. 내용들이어서 좀 뭐 특별히 아프지는 않은데 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건지 알면 이거 너무 답답하죠. 그거 알면 바로 선수 하나 만들죠. 이거 쉽지 진짜 않습니다. 그나마 예. 오늘 위닝을 해서 우리가 들을 만한 거지. 만약에 이거 3연패 하는 중간에 이거 이날 오늘 잡혔으면은 막 사람들 막 여기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 지난주 안 하길 잘했다니까요. 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두산 잡고 위닝 있을 때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김도영 기다릴 때야. 얼마나 좋아. 막 나성범도 살아나겠지. 막 그러고 있을 때야. 끝내기도 쳤으니까요. 막. 결국 내가 잘못했네. 잠깐만. 지난주 제가 일정이 좀 있어. 별풍도 빵빵 터졌겠죠. 예. 네. 근데 그래도 한 선수를 만드는 게 힘들고 한 선수의 영향이 또 크기도 하고 또 뎁스도 중요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조대현 선수 뭐 그런 소문도 있었어. 부상을 당했다. 부상은 아니랍니다. 부상은 아니고 여기는 구단하고 관계없이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정말 제 생각인데 잠시 잊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왜냐하면 3월 26일 날 피칭하고 지금 없거든요. 네. 잠시 잊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구단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뭔가 성장이 마음대로 안 되나 봐.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재능은 뭐 확실하고 뭐 다 좋은데 뭔가
방향성을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속 떨어진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아예 군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잠시 잊고 계시라. 예, 그게 나을 것 같다. 예, 그래도 조대현 선수에 대한 질문은 조금 여유 있게 예. 조금 텀을 많이 두고 지금 가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 좋아하면은 대략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제 조대현 선수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 오마타 할 때 윤성민 얘기를 윤성민 어떤가요? 뭐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잠시만 예, 이렇게 좀 내려놓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예, 시즌 아웃 얘기가 벌써 나올 수 있어요. 여성범 시즌 아웃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예, 저 화이팅입니다. 예. 뭐 오늘 이제 직접 듣고 오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우리가 뭐 바라지는 않지만 모두가. 근데 지금 그걸 확정해서 시즌 아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 검사 받았고요. MRI 검사 받아서 병원 두 곳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고 지금 손상이 확인됐다. 2주 정도 쉬면서 어디 근육에 손상이 되면 안에서 피도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정도 다쳤는지 판독이 안 되니까 2주 정도 쉬면서 쭉 상태 체크하고 2주 뒤에 재검진을 합시다 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무슨 시즌 아웃이야. 거의 뭐 누가 종아리를 아예 뭐 정강이 뼈가 부러졌나?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상해를 누가 입히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나성범 시즌 아웃이라고 하는 사람 뭐 주변에 계시면 저 신고 들으세요. 유튜브면 신고 들으세요. 뭐 신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거 신고하시고요. 주변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손절 추천드립니다. 죽여버리세요. 그래, 그 이제 가짜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난리예요. 진짜 너무 심해. 뭐 아니 이런 거야. 뭐 시즌 아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시즌 아웃인데 막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뭐 눈물 흘려 결국 뭐 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막 죽이니까. 얼마 전에 뭐 어떤 거는 선수단이 캡 주장 구자욱을 필두로 박지문한테 항명했다고 나왔던데. 아, 삼성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기아 것도 있어. 50만을 먹은 거야. 곽도규가 부상을 당하던 날 베테랑 선수가 덕아웃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일부 코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어린 선수들은 입술을 앙 다물 뿐이었다. 와, 장난 아니다. 깜짝 놀랐네. 근데 기깔나게 사실과 아닌 것들 잘 섞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진짜 자극적으로. 삼성 불화, 뭐 구단 내 불화 충격. 똑같구나. 주장이 반기 이렇게 나와. 너무 막 감독은 절대 악이고 이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그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그냥 그냥 누르면 조회수니까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싫어서 그냥 썸네일만 보고 본놈한테 요약 정리해서 달라 그랬거든.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다음날 라파엘 갔는데 감독이 얼굴을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가지고 감독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막 어디서 보는 거지? 한 번만 눌러보십시오. 주구장창 뜨게 됩니다. 내 알고리즘 막 상할까봐 진짜 아주. 자, 그래도 오늘 좀 처음으로 한번 웃었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거. 또 위닝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마음이 우리가 넓어진 거야. 3연패 때 만났으면 우리 진짜 아수라장이죠. 아니, 우리 진짜 질문에도 있었는데 제가 전해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기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감독님의 표정이 자주 중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던데 혹시 구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안내는 없나요? 뭐 선글라스 모자에 얹어두지 말고 쓰시면 좋겠네요는 인정합니다. 이등병 표정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까지? 난 이거는 좀 감독은 벤치에서 왕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 그러니까 평온함을 지키라는 거잖아. 감독이 뭐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야 구단이 그러면 감독 표정 관리하라는 건데 진짜 말이냐. 선글라스를 쓰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야. 두 가지야. 질문이 표정이 그대로 노출되던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안내는 없나요? 관리나 안내.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 이거는 나도 뭐 그건 동의할 수 있어. 우리 구단이 마크를 가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말이 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그래요.
그건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네. 질문들이 살벌하군요. 제가 그래도 나름 많이 거르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최대한 좀 질문을 넣으려고는 해요. 네. 그래 김종국 감독은 선글라스만 낀다고 뭐라고 했었잖아. 그때 또 코로나였고 아무것도 안 벤다고 막 뭐라고 했었어. 완벽한 가불기다. 그거 가불기야 진짜. 맞네. 완벽한 가불기다. 맞네. 저 선글라스 끼고 있다고 배기 싫다고. 맞아. 그러니까 야구를 잘해야 돼요.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투스파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철 선수도 퓨처스 지금 내려가서 없어요. 네. 등록 던진 내용이. 네. 어깨입니다.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유마모토. 네.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유승철, 김기훈. 저 이거 소식을 접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스프링 캠프 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유승철 선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유마모토 투구 폼이 이제 조금 내 손이랑 몸에 붙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수 출신 야수 하다가 이제 투수를 바꿨잖아요. 포해변이었나? 포수였는데. 포수였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방망이를 쥐고겠다 글러브를 낀 거니까 그래서 야수 송구하던 것처럼 던졌대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투구 폼을 바꾼 것도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바꿔서 이제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좀 내 거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투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체거든요. 하체 이용해서 던져야 되는. 그렇죠. 야수의 송구는 하체가 그렇게까지 투수만큼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날아가면 되니까 일단. 맞아요. 그래서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하체를 써야 된다는 말이 와닿질 않더래. 처음에는 투수를 바꿨을 때. 근데 요 폼으로 요렇게 유승철입니다. 요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내 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긴다. 라고 하고 캠프 때 정말 공 괜찮았고 그래 올해는 이러는데 어깨 아프대. 라는 한숨이 그냥 거기서 바로 터지는데 진짜 아쉽다. 네,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뭐 어깨가 아파서 막 전혀 못 던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이에요. 또 그래요? 예. 그까지 아닌 모양인데 양상문 코치님 아니에요? 양상문 코치하고 친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아니고 좀 괜찮아졌다고 또 던지기 하고 그럼 또 아프고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으니 아예 완전히 낫도록 내려놓자. 그래서 재활군에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군대식 해결 방안을 찾았군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아예 뭐 하지 마라. 어사무사하면 그냥 완전히 낫고 하자. 그건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닌데 좋은 일인데. 그건 뭐 해결 방안으로. 최근 모든 구단들의 트렌드가 이래요. 제가 삼성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안 건넌다고. 그 정도로 빡빡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괜히 막 억지로 막 땡겨서 크게 다치면 아예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질문에 안 넣었는데 저는 그날 곽도규 선수의 피칭과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웠던 게 그날 승리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 곽이. 근데 투구를 했고 좀 던지다가 바로 안 좋다고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곽도규는 계속 시즌 피칭에서 구속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조금 시그널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크진 않았지만 좀 대처가 충분했냐라는 생각은 나는 곽은 들어요. 곽도규 케이스는.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 체크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 뭘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MRI를 찍고 CT를 찍는 건 아니니까. 팔 풀어주고 치료하고 해서 근육 쫙 풀어주고 던졌을 때 괜찮고 그러면 보고서에 괜찮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건데 특히 인대 손상은 그냥 한순간에 빡 하고 가거든요. 예후가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빡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인대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인대가. 그러면 이게 80%가 손상되든 90%가 손상되든 탁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몰라요. 그냥 뚝이구나. 아플 수는 있겠죠.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대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환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약간 시그널이잖아요. 그게 약간. 그러면 굴곡근이다 그러면 저 인대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진행이 되는데 인대 자체는 옛날에 미국 사람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뉴욕 매체에서 사이 영상 받은 투수 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투수가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지명이 돼서 그 RA 디키가 그 들어오긴 했다 나도. 네, 지명이 됐을 때 꽤 많은 금액을 받기로 했었고 7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 받기로 해서 계약을 했대요. 당시에 큰 돈. 네, 메디컬을 했는데 임대가 없더래. 무슨 그 네. 편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로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뭐 방송국을 뻥뻥 던지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00만 불이 70만 불이 되나 그럴 거예요. 10분의 1로 깎였어. 쇼츠에서 네. 다루기 딱 좋은 내용이네. 네,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임대라는 게 참 가늠이 안 돼요. 야, 나 언제 다친다 이게 신호를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도규 선수도 관리 안 했다라기보다는 팔 아파요. 갔더니 임대 손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뭐 이거는 어차피 유튜브에 담지 않겠습니다. 예, 달아봤자 뭐 구단에서 온 뭐지 뭐 허수아비들 뭐 이런 소리나 들을 거니까. 장민기, 이승재 선수가 두 선수가 나란히 돌아왔어요. 네. 둘이 좋아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뭐 몸이 안 좋았던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장민기, 이승재 선수가 최근에 퓨처스에 나란히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장민기 선수는 아픈 데는 없고요. 던지고 있고 예. 제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야. 예, 조금 뭐 골에서 제구 잡는 과정을 좀 밟아야 된다고 하고 뭐 아프진 않다니까. 작년에 어디가 아팠던? 허리가 아팠던가? 허리였던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했던 거 무릎 맞네. 둘이 좋아 링크가 나무위키에 걸려있어. 무릎 맞네. 기억이 안 나. 무릎 맞다. 하도 이제 지금은 부상은 아니고요. 뭐 말 그대로 제구가 안 잡혀서 그래서 열심히 던져야 된다. 네. 매력 있어요 장민기 선수. 왼손 투수고 매력 있는 투수야. 기다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괜찮았으면 엣지력이 올렸겠죠. 지금 왼손 얼마나 귀해요. 곽덕이 없는 순간 지금 곽덕이 부상 나간 순간 최지민 하나인데 뭐 이준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김대휴 선수 내려갔죠. 뭐 어쨌든 그래서 올려 쓸만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아닌 거라는 거지. 이승재 선수는 어때요? 여기는 아파요. 아... 어깨가 좀 안 좋아서 퓨처스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점으로 끝났거든요. 어깨 쪽은 답이 없어요. 아, 어깨는 좀 걱정돼요. 네, 어깨는 답이 없어요. 아, 작년에 이승재 선수도 뭐가 어디 안 좋았다고 했었는데 네. 돌아와서 제대하고 어디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장민기 육성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깨가 좀 안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고 던지는 팔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는 안 담겼는데 이효리 선수 이번 주에 내내 지금 기아 타이거즈 따라다니 계속 취재하고 계셨잖아요. 혹시 이효리 선수는 폭균님이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순조로워서 한 일주일 쉬겠다? 뭐 그럴걸요? 5월 말이면 퓨처스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진짜 복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뭐냐면 4월 초 기준으로 한 보름 쉬게 해주고 4월 말부터 다시 공 잡고 던지기 시작해서 투구수 올리는 과정을 밟아서 5월 정도 말 정도 되면 퓨처스 실전에 들어간다. 퓨처스 실전 들어가면 1군 복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6월이에요. 아마 뭐 무탈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퓨처스 피칭이 시작되겠구나. 네. 올 시즌 윤영철 선수의 부진이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특히나 마지막 1군 피칭의 내용은 뭐 130 초중반에 패스트볼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두고 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단에서 보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사실 스태티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페스티벌 구속 자체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PTS랑 소대수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33개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는 137.9 3경기. 작년에도 137.5. 그러니까 스피드가 뭐 극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 경기에서는 일단 제가 던지는 걸 제가 봐도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고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초축컨대 스프링 캠프 때 투구폼 좀 바꿨잖아요. 자기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꿨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팬들 사이에선 네. 누가 바꿨어? 지금 네. 약간 찾았거든. 본인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을이랑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 놓는 포인트를 좀 앞으로 뺐나 봐요. 그러니까 팔 각도 자체를 막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그게 뭐 원래 그렇죠. 네, 항상. 각도를 조금 올린 것도 있긴 한데 앞에서 놓는 그러니까 리리스 포인트를 좀 더 앞에서 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나쁜 일은 맞는 아닌데 얘기잖아. 그걸 하려면 몸을 싹 다 바꿔야 돼요. 하체 쓰는 것부터 다 바꿔야 돼. 되게 투구라는 게 복잡하구나. 네. 그러면 앞으로 빼려면 족장이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조금이라도 반족장이라도 더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최근에 네. 내가 오현택 투수랑 같이 중계를 했는데 네. 그게 나 누구한테 서동욱 해설 우리 코치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엄청 다 욕심이다. 네, 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반족장만 더 나가도 밸런스가 아예 달라지는데 폼이 아직까지 완전히 붙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진이 이해는 되죠. 아니 근데 또 가설을 하나 더 붙이면 네. 시범 경기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 시범 경기 때 좋았던 게 이게 이게 괜찮네 라고 해서 구속이 막 140 넘게 나오고 이랬잖아요. 오 맞아. 41까지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날 따뜻해지면 야 이거 뭐 더 네. 오르겠다 막 그랬는데 근데 캠프 때도 37, 8 던졌단 말이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감독이랑 코치들한테. 본인이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구단에서. 이렇게 무리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초반에. 그게 캠프 초반이었거든요. 초반에 캠프 초반에는 그건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와서 평가전하고 할 때도 41, 2, 3이 나오길래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네. 네. 그러면 그때 바꾼 투구 폼이 잘 내 몸에 붙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했겠지 당연히. 그리고 막상 시즌에 들어갔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구단에서 지금 유영철이 지금 왜 이러나요? 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고 이런 설명은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지. 일단 이범호 감독이랑 투수 코치님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한 번 부진하고 나니까 다음 부진에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무기가 여러 구종을 던지잖아요. 체인지업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 근데 뭐 오래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군대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맞는데 네, 이제 그건 지금 당장 방법이에요. 보낼 수는 네, 없으니까 그건 방법이죠. 시즌이니까. 이범호 감독이 내려 보내면서 해준 얘기는 그거 같아요. 좀 잘 생각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좀 가볍게 하고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런 정말 정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소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퓨처스에서 이정호 투수 코치랑 있으니까 다시 좀 잘 만들어서 올라와야죠. 올라와줘야 될 선수고. 그러니까 인터뷰에도 이제 5월 5일 그때 이제 구연전이 있으니까 네, 그때 올려야죠. 투수로 올라온다고 네. 하거든요. 뭐 아까 자세를 캠프에서 바꾸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세요? 통상 또 캠프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캠프에서 그러니까 캠프 때 바뀐 폼으로 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비시즌에 공을 들인 거죠. 비시즌에 비시즌에 공을 들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은 가정이지만 바뀐 폼이 내 몸에 붙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맞지. 좀 들긴 해요. 엄청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붙으면 올라오면 올라와서 너무 좋죠. 예, 구속도 늘고 예. 구속이 늘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네, 왼손 너무 제비니까. 좋죠. 네, 너무 좋죠. 제구가 원래 없던 사람도 네. 아니고 없던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가장 어두운 시간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군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걸 수도 분들은 있는 구속을 거니까. 늘리려는 게 네.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도 있더라고.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까진 그러니까. 굳이 윤영철이 45를 던져야 될까요? 저렇게 제구가 좋은데?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봤거든요. 구속이. 그래서 체격 커지고 하면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 1년차, 2년차 때도 그 캠프에서 물어보면 구속 얘기하면 약간 찌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본인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네. 구속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독이 됐던 것 같아. 내가 구단에서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구속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또 그 얘기가 못할 얘기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37, 8 던진다고 못한 투수면 뽑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뭐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막 다 운이었다 하는데 에이 그 100이닝 이상을 그러면 어떻게 운으로만 던지나. 그럼 운으로 할 투수는 없죠. 한 경기는 가능하다. 적어도 있어요. 그 레이스 66님 팀이 좀 안 좋은데 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울컥울컥 하는 거지 자기도.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 아닙니까? 이제 21살 2살인데 뭐. 21살 때 진짜 개차반이었거든. 저 이제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도 술 그렇게 처먹고 술 지금도 먹는구나. 어쨌든 뭐 박찬호 무릎 외기를 한 번씩 하대. 괜찮습니다. 뭐 그러니까 퇴근할 때 이제 아이싱을 해서 그 팬들이 좀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싱은 아픈 사람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예. 약간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뜨거운 찜질팩하는 느낌인가요? 그럼요. 예. 그거 버리시고 뭐 한번 다쳤던 자리니까 관리 측면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얘기지만 우리도 어디 목 아프고 그러면 기계 이렇게 돼서 마사지 하잖아요. 그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거 하고 있으면 다친 줄 아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좀 다른 종목 얘기긴 하지만 농구 경기 가서 보시면 끝나고 선수들 양 무릎에 아이싱을 맞아. 둥둥둥 돌고 다녀요. 이렇게 천으로 된 이렇게 넓은 거. 그거 엄청 하고 다녀요. 게임 끝나면 무조건 합니다 그 선수들. 맞아. 배구 선수들도 그거 하고 있어. 맞아. 엊그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고 또 선발로 2경기 뛰면서 김도영 선수는 언제 그 수비는 복귀한대요? 다음 주부터는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 최영우 선수 계속 뛸 수는 없어.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최영우 선수가 근데 수비할게요 그랬대요. 먼저? 이거 진짜 그게 참 굳이 뭐 미화하고 바꾸 미담 퍼뜨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멋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겨울 되면은 후배 선수들 두어 데리고 먼저 캠프 떠나고 멋있는 사람이네. 멋있더라고. 근데 뭐 말수가 많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않아요. 진짜 묵묵하고 멋있네. 참 멋있는 사람. 오늘 홈런도 치고. 그리고 최영우 선수는 자기 좌익수 수비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웃으면은 좀 다른 의미로 보일까봐.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도 수비하면 더 잘 치는 느낌이라고도 했어요. 되게 이렇게 막 스윗하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수다 떨 때도 잘 떨기도 해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이제 딱 뽀뽀하는 하는 스타일이고. 참 멋있네 진짜. 기자님들 주변에서 혹은 또 타 팀의 관계자들 혹은 뭐 기아 내부의 뭐 실명을 뭐 직책을 밝히지 않아도 타이거즈의 초반 문제점들 좀 어떻게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뭐 일단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방망이고요. 방망이가 안 맞는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이 집단으로 통째로 그냥 확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팀 타율이 2할 3푼 1인가 그렇거든요. 2할 3푼 얼마인데 22일, 27일로 끊으면 2할 9푼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괜찮아요. 그 김도영의 복귀랑 맞물려서 최근 방망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성범 부상도 겹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엉켜없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작년 생각해보세요. 작년 생각하면 하여튼 2등만 붙으면 다 때려잡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기아가 운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운 없이 우승 못해요. 그러면 올 시즌 안 좋은 운이 초반에 막 때려 박히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끼리 하거든요. 야, 뭐 할만하면 안 되냐? 할만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의 기운 이런 표현 쓰면 되잖아요. 그 우주의 기운이 작년에 막 와서 왔는데 여기는 있던 기운도 빠져나가는 그런 초반인 것 같고 이거랑 맞물려서 가는 게 작년에 기아의 소위 말하는 포스가 올해는 잘 안 보인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작년에 한 1, 2점 지는데 6회 7회 넘어간다? 졌다 이랬단 말이야. 오늘도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3점 줘도 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잖아. 그런 기아가 상대한테 주는 그 위압감, 압도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작년만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상대팀이 일단 해봐. 야, 붙어.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등만 만나면 기아가 자꾸 이기니까 올해 이번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인게임 내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게임과 게임들이 모여서 그 팀의 최근 행보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럼요. 있죠. 그게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없어. 상대팀 감독이 게임을 던지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건 이제 또 숫자로 설명할 수 있지. 공격을 빵빵빵 치니까. 그리고 하나 더해서 저는 이제
이범호 감독님도 양현종이 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현종이 작년만 못한 게 아무래도 6이닝 30점, 5이닝 30점, 6이닝 30점 정도 생각하고 올린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6이닝 30점이면 평균 4.50이잖아요. 그 정도를 기대하면서 내는데 이걸 못하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올해 4.5 올리고 있으면 네. 안 좋은 선발이야 사실. 네, 맞죠. 좋은 선발이 아니에요. 1점대가 수룩뻑뻑한데 그러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끝까지 헤매는 시즌이 있었나?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뭐 그쵸. 이걸 나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마냥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보면 또 5이닝 6이닝 또 꿀꺽 먹는데 뭐 완전히 와르르 자빠지는 경기는 또 없고 그래서 좀 모호하게 걸려있는 그런 상태고 맞아.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랑은 약간 좀 달라요. 배가 달라.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종합하자면 결국 빠따가 지금보다 더 잘 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그 포스도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나고 그래서 김도혁이 참 필요할 때 잘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김도영 선수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걔랑 그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쩝니까? 그 안 한대요. 아니 영상도 누가 인터넷에 네. 올려갖고 나도 봤어. 그 그 지지 본인이. 그 주루 코치랑 뭐 코치님들이 그거 다 데미지 쌓인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대 이제. 아. 그 기자회사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기사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누가 했어요. 다 나오면 박재원이랑 누가 빠른지 달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근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대.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데미지가 쌓이는 거이기도 하니까 대신 주루 코치님들도 젊었을 때 해봤나 보죠? 다들 그렇게 뭐 아주 예전 거긴 한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태균이랑 추신수가 런닝 대결해요. 대표팀에서 태극마크 달고. 아 남자들은 진짜 나이 먹어도 정말 똑같군요. 김태균 추신수가 뜁니다. 누가 이겼게요? 김태균이 이상하게 빨랐어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오.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 한화의 김태균이요? 네. 그땐 빠르더라고. 헐. 오, 추진. 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대수엔 그런- 팔린 별풍선 10개 감사. 어허. 무거워서 부스터 발동됐나 보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하게 근육을 쓰는 행위조차도 지금은 자제하라. 그치 이제 네. 뭐 목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네. 노래방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사실 굉장히 좀 어둡고 네. 다크하고 좀 매우 아쉬운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면 퓨처스의 내용도 좋아질 거고 네. 더 든든한 팀의 뎁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를 해주시죠. 밝고 희망차고 뭐 즐거운 소식만 드리면 참 좋겠으나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좀 즐거운 소식들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담당으로서 열심히 취재하고 필요한 정보들 그때그때 방송 들어와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찬 또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했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